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장 정형외과 전문의 조창희입니다. 비욘디를 통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번 저의 강의는 척추 내시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인지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내시경적 수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원인으로 척추 중앙에 있는 척추관 또는 다리로 내려가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 엉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척추 협착증입니다.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척추관, 그 다음에 추간공, 주변 조직들의 퇴행성 변화인데요. 바로 주변 조직인 뼈, 황색인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척추관과 추간공이 이와 같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것이 바로 협착증입니다. 척추 협착증의 증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리 엉치 통증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은 방사통이라고 해서 다리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협착증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면은 다른 증상이 더 생기는데요. 파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걸어가다가 허리 통증, 엉치 통증,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땡겨가지고 쉬었다 가시고 하는, 그게 바로 파행이라고 합니다. 협착증이 심해지게 되면 이런 파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한 번에 걸으실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게 되시죠. 그리고 더 심하게 신경이 눌릴 경우에는 협착증이 더 심해지면은 다리 마비 증상까지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협착증의 증상이죠. 이런 협착증도 척추관과 추간공이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이 본격적으로 좁아지기는 않지만 주변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단계가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본격적으로 주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신경관이 압박이 되기 시작하죠. 대부분은 한쪽 증상이 먼저 발생되게 되고, 이 정도 단계에서부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단계에 해당되겠죠. 3단계는 경막 내 신경, 요 안에 보이던 신경 점점점 보이던 것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압박이 심해지고 한쪽이 아닌 양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단계가 되면은 아예 신경관 안에 신경이 보이지가 않고 이 뒤에 있는 지방 조직까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꽉 막힌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파행이나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시경 수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2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협착증 중에서 이제 추간공입니다. 신경이 빠져나가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빠져나가는 공간, 옆으로 나가는 공간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후관절의 비대, 그리고 노랗게 보이시는 요 황색인대의 비우, 그리고 디스크들이 생기게 되면은 협착증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신경이 앞뒤 또는 위아래로 눌릴 수도 있고, 점차 심해지게 되면은 신경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눌려서 변형이 될 정도로 심하게 추간공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추간공 협착도 보존적 치료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기본 치료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척추 협착증도 약물, 물리 도수 치료, 그리고 이게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되고요. 앞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통증이 더 심할 경우에는 풍선확장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착의 1, 2단계 수준에서 신경 주위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과 유착이 예상되거나 신경이 압박되는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시술의 의미는 우선 꼬리뼈 쪽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카테터가 들어가고요. 그 위치에서 약물을 뿌리고 약물의 압력, 유착 박리를 하는 약제, 그리고 풍선 확장 등에 의해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박리하고 염증을 해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경증의 협착에서는 시술로도 증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등도 이상의 협착의 경우에는 신경 주위의 유착이나 박리를 유착이나 압박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통증이 해결되는데요. 이게 바로 수술적 치료가 되겠죠. 예전부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는 크게 감압술과 유압술이 있습니다. 이전에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들을 제거하고자 미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개를 많이 하고 들어갔고요.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 자체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가 또 어려웠어서 어느 정도 정상 조직까지도 같이 제거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 구조까지 많이 제거가 되는 경우에는 아래 위로 척추 구조 자체가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사 등을 이용해서 척추의 몸 위쪽 아래쪽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유압술을 시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미세 선미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전보다는 덜 침습적으로 감압술과 유압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미세 선미경 수술도 이와 같이 2-3cm 이상 되는 절개를 놓고 근육적 정상 조직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수술 집도에게도 수술 부위가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원통형 구조물 이와 같이 공간을 확보하고 외부에서 현미경을 이 안쪽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기구 조작도 이 원통형 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수술을 하는 집도의 입장에서도 답답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가 내시경 수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수술 시야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시경을 한쪽 손에 쥐고 방향을 조절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수술 기구도 또한 여러 방향에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미세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관을 고정하고 이 부위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는 것인데요. 출혈을 지혈하면서 조직이 이와 같이 검게 타고 또 피도 스물스물 나고 주변의 조직과 신경도 현미경으로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구분도 어렵고 합니다, 사실. 내시경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술 집도의가 바로 앞에 화면을 두고 하는데요. 대형 화면이 보이는 그대로가 이와 같이 보입니다. 신경이 보이고 뼈, 황색인대, 그리고 디스크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게다가 손으로 내시경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여기 보이는 화면이 주위를 둘러가면서 여러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수술적 측면만 보아도 내시경 수술은 1cm 미만의 작은 절개로 적은 주변 조직 손상만으로 병변에 이와 같이 도달한 병변에서도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만 선택적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겠죠. 이것이 바로 내시경 수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 수술은 주로 중등도 이상에서 추간공과 척추관 협착증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완전히 심한 4단계 협착증에서도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죠. 물론 정도가 심해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아서 내시경적으로 감압술을 하는 부위가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고, 내시경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시경적 유압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 이미 다 발전이 되었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들이 다 확인이 되었죠. 내시경적 감압술은 협착증의 위치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은 피부의 절개창이 중앙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증상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추간공 협착증은 주로 좌나 우측, 허리의 옆쪽으로 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중앙측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동측을 보고 내시경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돌려갖고 반대편까지 신경을 풀어줄 수 있어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의 신경을 다 풀어줄 수 있는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척추관의 양측으로 가는 다리 신경을 풀게 되면 이와 같이 가운데 신경관과 좌우로 가는 신경, 내시경적으로 다 풀린 것이 시원하게 제거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추간공의 경우도 옆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 추간공에 해당되는 부위를 뼈나 황색인대 그리고 디스크들을 제거하면서 내려가는 신경이 이와 같이 풀린 것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협착증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는 척추의 많은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국소적인 한 군데, 두 군데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전에는 이 한두 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개 수술은 많은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고 수술을 하면서도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었죠. 내시경 감압술은 이런 국소적인 문제가 되는 부위 한두 군데를 정확하게 찾아서 1cm 미만의 절개 한두 개로 딱 문제가 되는 부위에 들어가서 그 부분만 해소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우선 MRI 사진을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심했던 협착증이 보시는 것과 같이 신경과 신경관이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하게 풀린 상태가 되고 3D CT를 보아도 딱 필요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뼈를 다 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뼈가 제거된 것을 내시경 수술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추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주변의 조직들에 의해서 시커멓게 보이던 것들이 이와 같이 풀어주게 되면 신경을 둘러싼 조직들이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시경 유압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와 같이 내시경 감압술을 우선 해주는데 해주고 나서 광범위하게 감압술이 되게 되면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척추 몸통 사이에 케이지라고 하는 간격을 유지해주는 삽입물을 넣고 뼈를 채워놓고 해서 아래 위 척추가 유압되게 만들어주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피부를 통해서 경피적으로 나사를 이와 같이 고정하게 됩니다. 경추에서도 협착증이 있는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1cm 정도의 미만의 작은 절개로 경추 협착증을 내시경적으로 감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압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경추에서는 위아래 병변이 요추보다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절개 한 군데를 하고도 위쪽, 아래쪽 두세 군데를 협착을 한꺼번에 감압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협착증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젊은 분들한테 흔히 발생되는 디스크는 어떨까요? 우선 모든 요추의 디스크는 터져나온 정도나 위치나 할 것 없이 내시경으로 다 제거해서 추간판 절제술, 디스크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도 내시경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목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정상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뒤쪽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돌출된 디스크까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제거된 디스크가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곳에 마찬가지로 삽입물을 넣고 위아래 척추를 유압해주는, 이와 같이 유압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 뒤에서 들어가고 아까 전에 협착증 수술하고 비슷하게 정상 조직을 손상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내시경적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로서도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많이 발전된 것이죠, 내시경적으로. 자, 이제 실제 협착증에서 저희 이제 의사들이 MRI를 보고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를 찾고 나서 그 부분을 감압술을 몇 군데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협착증은 내시경 감압술은 환자의 증상하고 MRI 협착 위치가 일치되는 곳을 찾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풀어주게 되죠.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 증상이 한쪽 편에 해당 측에 왔다 그러면은 척추관 쪽에 협착증이다 그러면 척추관 한 군데로 들어가서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고 추간공 쪽에 한쪽으로 왔다 그러면 추간공 한쪽에 감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아까 전에 중앙에 옆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쪽을 다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쪽 증상이 많긴 하지만 반대쪽 증상도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신경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 개의 레벨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두 군데의 레벨, 3, 4번하고 4, 5번 이렇게 두 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두 개의 레벨을 각각 유압술을 시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두 군데 레벨에서의 시행, 그리고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두 군데 레벨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쪽 증상이 각각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양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두 개의 레벨을 같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레벨인데 지금 심한 증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쪽은 척추관, 한쪽 레벨에서는 또 추간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추간공도 하고, 이와 같이 추간공도 하고, 그 다음에, 척추관도 하게 되는 양쪽에서 두 군데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대부분 한두 군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드물지만 이제 한 세 군데 정도까지도
한 번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척추 협착증은 우선 내시경 수술부터 고려해 보세요라는 제가 제목을 정한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척추 유압술도 좋은 수술이긴 한데 워낙 환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환자분은 실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 유압술을 하기 싫다, 그러니까 크게 수술을 하기 싫다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척추 유압술은 수술 자체가 근육과 인대 손상이 굉장히 많고 뼈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후유증도 많고 재활 과정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척추 유압술은 움직이던 관절에 해당되는 척추 일부분, 한 군데, 두 군데를 유압해서 고정해서 안 움직이게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수술 후에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불편감이 남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와 같이 수술을 할 때는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은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뿐만이 아니라 마취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고요. 수술이 크기 때문에 출혈량도 꽤 되고, 그래서 수혈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허리 한두 군데 관절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관절에서 같이 움직이던 거가 일부가 고정되면 나머지에서 부담을 더 느끼게 되죠. 나머지 관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수년 내에 수술한 부위의 위나 아래쪽이 급속도로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가 생겨서 협착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변에 따라서는 인접 분절 병변이라고 생긴 부위를 내시경적으로 감압술을 또 해드릴 수도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시 또 그 위로 올려가지고 유압술을 더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골다공증, 뼈가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사가 빠지거나 케이지가 가라앉는 등의 상황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 유압술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유압술을 안 하고 최소 침습적으로 하시려는 생각들도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욱 내시경 수술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후유증도 적고 재활 회복도 빠르고 잔여 통증도 적고 고령에서 마취나 수술 부담도 적고 뼈가 약해서 올 수 있는 유압술의 실패 등의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적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기에 허리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 주면서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시경 수술로 척추 수술, 경추, 요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서 4번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내시경 수술이 아닌 각각에 맞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방전이증이나 척추 분리증이 4단계 정도, 3, 4단계 이상으로 굉장히 심할 때는 그 구조적으로 흘러내려 있는 뼈를 원상태로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할적으로 이제 내시경이 아닌 유압술을 하게 되고, 척추 변형이 심할 때, 그리고 경추 일부의 추간판 탈출증은 어쩔 수 없이 예전처럼 이제 목 앞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척수병증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드물지만 종양이나 감염 이런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당되는 수술이 내시경 수술이 아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만 아니라고 하면 건강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100세 수명 시대에 허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시경적 척추 수술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